정의당 탈당 인사들이 지난달 30일에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새로운 시민 참여 진보 정당 추진 제안 모임이라는 건데, 이거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외울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줄여서 새진추로 부르겠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새롭게 의기투합을 했는지, 사실 정의당의 예전 모습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이 새진추 모임이 그 기존의 정의당의 모습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진 운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지난번에 또 저하고 인터뷰 했었었는데 몇 번. 자, 어쨌든 정의당을 탈당하셨죠? 네, 탈당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 정의당은 다른 정당하고는 또 좀 다른 의미의 정당으로 저는 사실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당을 탈당한다는 거는 정말 본인의 그 젊은 시절에 혹은 뭐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그냥 내려놓는다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거든요. 쉬운 일 아니었고 저도 상당 기간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탈당 기자회견문에도 썼지만 정의당 고쳐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판단하에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정의당을 탈당하시면서 신당을 창당하시게 된 게 더 이상 현재 정의당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정의당이 대표 진보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의 정의당으로는 대표 진보정당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표 진보정당, 제1진보정당 우리로 대체해달라. 진보정치같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다시 세워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탈당을 하고 새로운 신당 창당 깃발을 띄운 거죠. 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이 탈당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뜻을 같이 모은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일단은 전현직 당직자는 60여 명이 탈당을 했고요. 많이 탈당. 그리고 그 밖에 당원분들이 한 200여 명이 일단은 그 7월 7일에 탈당을 했습니다. 네. 반발은 없었을까요? 정의당 내부에서? 흔쾌하지는 않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흔쾌하지는 않죠. 예.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우연히 심상정 전 대표를 만났는데 좀 안타까워하고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좀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제가 좀 얼핏 느꼈습니다. 뭐 저한테 그렇게 말은 직접 안 했습니다만은. 뭐 안타깝고 속상해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당이 이 지금까지 정의당에 온 부분에 있어서 심상정 의원님 책임 굉장히 큽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정확히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그분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한때는 제3당에게 확고한 지위도 그럼요. 있었고요. 호감도만큼 1등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뭐 지지율 추락하고 신뢰 추락하고 갤럽 여론조사 보면 호감도 꼴찌입니다. 유지부동에 지금 꼴찌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네. 작년에 그래서 강력한 인적쇄신 하자. 특히 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당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굳어져서 그렇죠. 국민적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원 중투표를 발의를 했고 아쉽게도 40% 찬성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뭐 모든 국회의원, 당내 가장 큰 정파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 운동을 한 거거든요. 나름의 40% 적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뭐 변화와 혁신이 좀 진행될 거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뭐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도 당의 정치적 포지션이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로 착각한 나머지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그렇죠. 또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당원들이 탈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제가 이제 뭐 편하게 말씀드린 이미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뭐 유호정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진보 정치 낡았다. 정의당 해체하고 신당 창당하자 이런 주장을 당내에서 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진보 정당입니다. 근데 진보 정치가 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부정이거든요. 뭐 다시 말해서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데 당내에서도 정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지도부가 그냥 안고 가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가 낡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진보 정치 낡았고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정치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요. 당이 그런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얘기를 했으면 응당 지도부가 강력한 경고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안고 가고 있다. 이거는 자정 능력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기치를 자꾸 내걸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구태의연하다 뭐 이런 뜻인가 보네요. 아니 진보 정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게 국회의원 하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당을. 자기가 그냥 나가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왜 방관하고 있는지 사실 문제가 근데 있죠. 이제 비례
지금 뭐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 두 분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비례로 나오실 때만 하더라도 소수 약자를 대변하는 어떤 아이콘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단 네,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행보를 보게 되면은 뭐 류호정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정말 이 당을 위한 그런 소수를 위한 약자를 위한 뭘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정의당은 거대 정당이 아닙니다. 6명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그 당을 상징하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동안 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보여줬던 의정활동의 모습, 그다음에 정치활동의 모습이라는 것들이 예전 같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뭔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활동보다는 뭔가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으로서 국회의원직을 맡은 건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진보 정치까지도 신뢰를 추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당을 조금 쇄신하려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당을 박차고 나와서 다시 만들기로 한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비전이 또 뭘까요? 예. 일단 뭐 같이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전현직 그 당직자분들하고 실은 저희보다 먼저 탈당한 당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해도 탈당했고 작년에도 탈당했는데 그 천호선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탈당하셨어요. 근데 천호선 대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현재 무급 반상근 사무국장님을 하고 계세요. 무국. 근데 천호선 대표님 공당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공당의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 이런 새로운 당 만든다 그러면 지도위원이나 고문 이런 걸 하실 텐데 아니다. 나도 같이 하겠다. 백의종군이네 완전히. 네, 그러니까 그 대신 나는 현실 정치에는 직접 나서진 않겠지만 제대로 된 시민참여 진보정당 만드는데 나도 함께 하겠다 하면서 사실 뭐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무급 반상근 사무국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유능한 진보 정권을 만들려면 제1 진보 정당부터 유능한 시민 참여 진보 정당으로 대체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정의당 그다음에 진보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새진추 물론 이제 앞으로 당 어떤 이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이 있어요. 정의당은 빼고 그러면 진보당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요. 예, 예, 어떤 예. 모습을 우리한테 보일지 좀 선명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선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대표 진보정당으로 저희로 대체되려고 깃발을 들었고 내년 총선에서도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거에 소위 말해서 운동권식의 폐쇄적인 정당, 자기 고립주의적인 노선을 걷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 원칙만 주장하는 원리주의를 저희는 모든 부분에서 배격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주의 노선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주의 노선. 예, 예. 진보 정치가 더 많은 진보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는 현실에 제대로 발딛고서 유연하면서도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유능함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 노선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의 진보 정치, 진보 정당들을 보면 대단히 폐쇄적이었습니다. 배타적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일단은 밀어내고 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장하는 진보 정치, 개혁하는 진보 정치, 그래서 집권하는 진보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런 아직 확정된 슬로건은 아니나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 를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보 정치보다 오른쪽에 있었지만 굉장히 급진적인 국가 구상을 했던 분이시고요. 노회찬 의원님 진보 정치 왼쪽에 있었지만 늘 현실에 발을 딛고 진보 정치가 세속화돼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러한 그 부분들의 이제 정치를 저희가 좀 제대로 한번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네, 뭐 그렇군요. 적통이 저희한테 있다고 주장하진 않아요. 네. 민주당에 있고 정의당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분들이 가졌던 급진성, 세속주의 이걸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동훈님께서 진보당과 힘을 합치는 건 어떨까 하네요 이러셨는데 어, 그런 얘기도 사실 하는 분들이 많긴 하는데. 진보당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의당이 만들어진 게 이제 통진단 사태를 겪으면서 만들어졌던 정당이고 저를 비롯해서 이번에 새진주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의당을 만들 때 함께 하셨던 창당을 함께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보당에 맞아요.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인권이나 젠더 의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정의당에서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기도 하고 이슈들이기도 했는데 새진추는 이런 젠더 노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있냐? 뭐 이거 저희가 약간 이제 새로운 진보 정당은 이렇다라고 VS 같은 거를 하나 만들었을 때 네. 저희가 검찰형 페미니즘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이런 잠깐만요. 표현을 검찰형 페미니즘이요? 예,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게 뭡니까? 사실 뭐 정의당으로서 큰 충격적인 일이었던 게 김종철 전 대표의 그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있어서 사실 돌이켜 보건데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칭찬이 있었을 반면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규정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어요. 피해자의 일단 규정과 피해자의 추인으로 이루어져서 뭐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공표는 아닐지라도 경위가 어떻고 그래서 처리는 이런다라는 것을 당으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았었는데 당시 당 여성위원회에서 2차 가해 제보를 받는다.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것과 관련돼서 물어보거나 뭐 이런 부분 궁금해하는 것까지 2차 가해로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검찰형 페미니즘이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젠더 정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정의당이 이슈를 다루면서 마치 페미니즘 정치, 젠더 정치 모든 것들을 한 것이냐 스스로 자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젠더 정치야말로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여러 가지 측면을 제대로 살펴봐야 되고 연구하고 대안을 내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정치에 있어서는 공감과 설득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감과 설득하기보다는 나와 다르면 배제하고 가르치려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젠더 정치 확장력까지도 이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새벽 첫차를 타고 일터로 나가는 여성들도 공감하는 페미니즘, 젠더 정치 만들면 대한민국 정말 이 성평등 사회에 크게 진일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젠더 정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스러워서 말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예.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도 여성학을 배우면서부터 이쪽 분야의 공부를 좀 해봤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젠더 이거하고 그때에 처음에 얘기되었던 그 이슈하고는 또 완전히 결이 달라져 있어서 네, 뭐가 뭔지 제대로 지금 다들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건지도 저는 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겉멋든 젠더 정치는 지양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동의합니다. 아니 젠더 정치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마치 하나의 트렌드인 양 네. 젠더 정치를 소비하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새벽 첫차를 타고 아주머니들이 일터로 나가는 그 정말 건물 청소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탄다는 그 버스 그 얘기를 제가 노회찬 의원이 계셨을 때 하셨을 때 그 얘기 듣고 정말 눈물을 흘렸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여성들 그런 약자들 그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마음을 가졌던 정의당이 지금 사라졌다는 게 사실 국민들이 슬퍼한다는 지점이겠죠. 네. 그런 분들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시민들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진보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네, 네, 얘기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너무 네. 늦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늦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늦었다고 네. 생각하지는 네.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총선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사실 저희가 30일 날 이제 제안자 모임을 띄웠고요. 이제 창당 발기인 모집해서 창당 발기인데 창준이 거치고 또 창당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은 당연히 총선 대응을 해야 할 텐데 그 전에 우선 급한 거는 창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창당 우선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총선 전략이라는 것이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구도가 짜여지는 거를 보고 전략을 짜는데 지금 민주당도 난리도 아니고 뭐 중도 정당 만든다 그러고 곳곳에서 창당 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속에서 전략을 좀 구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의당은 원래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정당으로서의 그게 훨씬 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렇죠. 너무 젠더 이슈에 그냥 매몰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총선 전략이든 뭐든 혹은 창당 전략이든 뭐든 우리 그냥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나 대한민국의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당을 만든다. 이제 이게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럼요.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정당이 저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될 당의 주요한 가치와 노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댓글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젠더? 도대체 젠더가 뭡니까? 또 여성의당 같은 거 만드나요? 그다음에 젠더 정의당 또 봐야 되나?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셨어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이 다르다고 하니까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공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창당을 하실 거라고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창당하신다고 전제하에 공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룰 같은 것도 많고 뭐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은 창당 때 당원을 제정할 때 뭐 정교하게 설계가 될 텐데 일단 공천 관련돼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공직자는 직접 선출하는 원칙으로 가게 될 거라고. 당원들이 선출하는 일단은 그걸 기본으로 저희는 일단은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당원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좀 세심하게 여러 부분 살펴봐야 될 거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제도는 반드시 좀 아마 넣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례대표 중간평가제 도입할 겁니다. 중간평가제를 신임 여부를 묻는 네. 걸로 할 겁니다.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 선출직은 주민소환제가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국민소환제가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각 당에서 당원 소환제가 있어요. 근데 보면 큰 정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사실 이런 당원 소환에 해당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지난번 저희 당원 총투표뿐인데요. 그랬죠. 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개개인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 당을 보고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이 무한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한 번 선출된 비례대표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 당이 무한 책임 안 집니다. 지금 그게 관행이에요. 저희는 그걸 좀 깨겠습니다. 때때로는 비례대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에서 비례대표 중간평가, 그것도 신임을 묻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된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정활동하지 허튼 짓 하겠습니까? 저희부터 그런 제도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하시는 분들이 당의 기치나 가치 이런 거하고 또 무관하게 그냥 혼자 또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뭔가 활동하고 오히려 해당적 행위를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동안 사실은 없었다. 그렇죠. 제도적으로 없었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중간평가제라는 부분을 도입하게 된다면 일단은 뭐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의정활동에 당원들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서 더 네. 많은 관심 갖고 저는 도리어 또 공감대를 넓게 형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때 저도 그 비례대표 총사퇴를 이제 내걸고서 딱 하셨을 때 그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그때 주장도 하고 생각도 했었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런 걸 내려놓기 어려울 텐데요. 아유 뭐 중간평가제 도입되면 뭐 안 내려놓을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팩트 얘기도 사실은 조금 했었어요.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대장동 특검할 때 정의당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민주당이 사실은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정의당 안을 따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의석수나 정의당의 의석수를 비교해봤을 때는 좀 너무 이게 균형이 안 맞게 정의당의 안을 그냥 딱 많이 받아들인 경향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검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논란을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 같이 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과연 그런 거 할 때 우리 세진추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적으로 저희가 의석이 없어서 네, 의석이 없잖아요. 없어서 네. 대단히 아쉽습니다. 네. 네. 의석이 있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또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백지화 선언했다가 또 이제 다시 그 국정조사 얘기 백지화를 나오니까 백지화시키고. 갑자기 노선검증위원회 네.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뭐 한두 푼도 아니라 국민 혈세가 2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인데 이걸 무슨 마치 호떡집에 호떡 뒤집듯이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 대단히 국민 기만이고요. 이거 거의 그렇죠. 말장난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의석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의석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창당하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목소리를 낼 겁니다. 저희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실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해 충돌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는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그 이상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한 말씀 덧붙이자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 점의 의혹도 없다, 떳떳하다를 얘기하시는데 아니 떳떳하면 왜 국정조사 못 받습니까? 받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원 내에서 영향을 행사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기 위해서 총선에 저희를 제1 진보정당, 대표 진보정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네. 뭐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들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제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질이 멸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 8개월 어떻게 지내나 탄식이 절로 나오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한동훈 대통령, 원희룡 대통령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는 100년 정당 만들겠다라고 허황된 꿈을 꾸는 정당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제 3년 8개월에 남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있는 또 다른 정부가 나오는 걸 막아야 된다. 더 좋은 정부, 국민 삶을 낫게 하는 제대로 된 진보 정권 들어서야 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국회로 보내달라. 민주당과 제대로 된 비전과 개혁 경쟁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 8개월 남았지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보 정부가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당연히 그런 생각은 뭐 누구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한석이라도 어쨌든 안에 들어가는 게 네, 핵심일 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 지역구를 통해서 뭔가 하기는 좀 어려워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기댈 수 있는 거는 또 비례를 위한 그런 한석이라도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비례 정당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당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선거 전략이라는 부분들은 상대 그다음에 구도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저희는 이제 유연한 현실주의 노선을 말씀드렸잖아요. 독자 정당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의 전략에 따라서 네. 저희는 필요하면 연대 연합도 유연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당과의 예. 연대나 연합도 연합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치와 노선에 있어서의 교집합,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도 당을 만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양양자 네. 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이현주 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당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신당이나 새로운 정치적인 구심점을 찾아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가 지금 더 들어간 거예요, 우리 새진수가. 네, 네. 근데 저는 한 말씀 드리면 금태섭 정당 많이 얘기 나오고 정의당에서도 일부는 금태섭 당과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저는 잊을만 하면 소환하는 이 중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태섭 그 당에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가치와 노선이 충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그런 정당 어떻게 되냐면 짜집기 정당 됩니다. 예. 짜집기 정당 되면 당장 총선에서 몇 석은 얻을지 몰라도 총선 끝나고 나면 해체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정치 떴다방 한두 번 봤습니까? 정책 떴다방. 네. 저희와는 가치와 노선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진보를 기치를 계속 내걸고 있지만 중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에서도 같이 하자라는 분 계시는데요. 제가 어디서도 한번 그 얘기했는데 정의당이 진보고 금태섭 정당이 중도 노선을 주장하면 두 당 사이의 노선의 차이는 색강이 아니라 장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뭐를 한다? 그거는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이합집산이에요. 그동안 진보 정당들이 각 당 뭐 그런 이합집산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치와 노선의 교집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속에서 그런 이합집산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 배지만 바라보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로서는 금태섭 당과 뭐 같이 한다 이런 거는 현재적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든다 하더라도 이 노선이나 정책적인 방향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같이 하기는 어렵겠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 이런 진보와 관련돼서 여전히 범진보 진영 대단히 스펙트럼 넓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 정당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독자 창당은 분명하되 그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특히 그 22대 국회가 어떤 국회가 돼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통의 뜻을 모으는 당이 있다면 정말 연대 연합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진수 위원장 우리 정호진 전 수석 대변인이죠, 정의당. 예,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지금 결의가 아주 대단하시고 잘 되시기를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앞으로 또 한번 모실 기회를 제가 갖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